지방에 살고 있는 친구가 저를 위해 맛있는 음식 등을 챙겨서 택배를 보낸다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며칠이 지나도 오지를 않아서 친구에게 확인을 해보니 집 호수를 잘못 적어서 옆집으로 간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옆집으로 가서 택배가 잘못 갔으니 되돌려달라고 말을 했는데 이미 택배로 보낸 간식들을 다 먹어버렸다라는 건데요. 기분이 나빴지만 어쩔 수가 없어서 그냥 돌아왔는데 다음 날 정말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옆집 사람이 갑자기 찾아와서는 친구가 보내준 반찬을 먹고 배탈이 났다며 치료비를 요구한 건데요. 저는 순간 화를 참을 수 없었고 옆집 여자와 저는 몸싸움까지 하게 됐습니다. 택배 안에는 친구가 저에게 보낸 메시지까지 있었는데 분명히 잘못 온 걸 알았을 텐데 그걸 먹은 것도 모자라 치료비까지 요구를 하다니 이 여자 경찰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일단 굉장히 좀 황당하시면서 화가 많이 나셨을 것 같아요. 친구가 나에게 보낸 택배에 들어있는 이제 음식을 먹고 옆집 사람이 오히려 배탈이 났으니까 좀 치료비를 달라라고 요구를 했던 일인데요. 변호사님은 이 사연 좀 어떻게 보셨나요? 뭐 사실은 속담으로 얘기하면 적반하장이죠. 그러게요. 적반하장.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치료비 배상금은 당연히 없죠.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정말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옆집 분이. 일단 법적으로 궁금하신 점들을 하나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본인의 물건이 아니에요. 잘못 나에게 이제 배송이 된 상품인데 그걸 열어서 음식까지 다 먹은 거예요. 이 행위 법적으로 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배송품이 택배가 오면 저도 오늘 아침에 어떤 사람이 잘못 눌러서 저희 집에 택배가 잘못 왔는데 아니라고 돌려보냈거든요. 왜냐하면 네. 오면 택배에 주소를 잘못 기재할 수 있지만 또 받는 사람 이름 그쵸. 기재가 돼 있잖아요. 네. 보내는 사람 이름으로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돌려보내는 게 보통이죠. 왜냐하면 그렇죠.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고 택배 왔는데요 라고 하는데 그 이름이 안 적혀 있다면 모르는데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걸 이름도 확인하지 않고 개봉한다. 이거는 사실은 이름도 확인하지 않고 개봉했을 개연성이 거의 없거든요. 그쵸. 그러면 이거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내 것이 아닌 것이 배달됐는데 이건 내 것이 아니면 알고도 이걸 열어서 사용했다면 그건 이제 절도죄나 점유이탈 횡령죄에 해당될 수 있는데 적어도 상대방의 점유는 이탈됐으니까 점유이탈 횡령죄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네. 그리고 미필적 고의라는 건 적어도 내가 이걸 적조로 남의 거를 먹는다라는 이거 내 거 아니, 왜냐면 제 이름이 자기 이름으로 이름까지 잘못 적었다 이러면 모르겠지만 그 사람 이름도 모르는데 그 사람 이름으로 적혀 있을 가능성은 없거든요. 그럼 이름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확인하고 개봉해서 먹었다면 그거는 점유이탈 횡령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네, 앞서서 변호사님께서 절도죄와 그리고 점유이탈물 횡령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 두 차이가 좀 뭘까라고 궁금하실 것 같아요.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절도죄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의 점유가 상실되지 않았을 때예요. 예를 들면 점유가 상실되지 않았다는 건 일반인들의 판단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데 예를 들면 버스에서 어떤 사람이 놓고 내린 물건을 다른 사람이 가져갔다. 이건 점유이탈 횡령이냐 절도냐라고 보면 거기에는 버스 회사의 버스 운전사의 점유가 아직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타인의 점유를 저희가 탈취한 거기 때문에 버스에다 타인이 놓고 내린 그 물건을 다른 승객이 그걸 딱 집어가지고 갔다면 이건 절도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버스에 내려서 길을 지나가다가 길거리에서 지갑을 흘리고 간 거죠. 지갑을 놓고 갔는데 그 지갑을 놓고 간 것을 지나가던 사람이 발견해서 가져갔다. 이건 타인의 점유가 없는 공로였기 때문에 점유이탈 횡령죄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은행에서 현금지급기 옆에다 돈을 두고 갔다 그러면 은행에 점유가 있다고 봐서 그건 절도죄가 되는 거고요. 판례가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유의 상실 여부를 기준으로 따지고 있는데 절도죄가 점유이탈 횡령죄보다는 보다 죄질이 나쁘다고 봐서 더 중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절도죄와 이 점유이탈물 횡령죄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앞서서도 좀 언급을 해주셨어요. 남의 집 택배로 배달된 걸 본인이 먹고 배탈이 났다면서 이렇게 치료비를 요구하는 거 적반하장의 태도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상담자분께서 이 치료비 물어줄 필요가 없겠죠? 네, 당연히 없죠. 왜냐하면 무슨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불법행위에 고의과 실이 없잖아요. 내가 네. 저 사람한테 뭘 준 것도 아니고
내가 상한 음식을 전해줬다. 내가 저 사람한테 저 배탈 나라고 상한 음식을 직접 줬다. 이러면 그게 불법행위가 될 수 있겠지만 내가 고의과실의 불법행위도 없고 그렇죠. 나하고 그 사람하고는 어떤 채무나 계약 관계도 없습니다. 채무불이행도 해당되는 게 없고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치료비를 줄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상담자분께서 이제 화가 나시다 보니까 이 사람 신고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결국 이제 치료비를 요구를 하다 보니까 결국 옆집 여자와 제가 몸싸움까지 하게 됐습니다라는 이제 말씀도 사실 해주셨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그럼 어떤 조치들을 취하실 수 있을까요? 몸싸움은 사실은 서로 폭행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애매하긴 한데 어쨌건 전미탈 횡령죄에 대해서는 뭐 친구한테 요구해서 친구가 보낸 택배 뭐 이렇게 택배 영수증이라든지 네. 그리고 뭐 상대방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구체적으로 거기 도달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육하 원칙에 의해서 고소장을 작성하고 택배 영수증하고 친구 진술서를 첨부해서 고소하시면 본인이 살고 있는 주소지에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되고요. 그럼 고소인 조사를 이룬 다음에 피고소인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조사를 받은 다음에 합의를 시도할 수도 있고요. 합의 시도할 때 합의할지 여부는 피해자가 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건데 또 이제 폭행 같은 경우는 서로 이제 예를 들어 몸싸움을 했다는 건 보통은 일방적으로 누가 누구를 때린다기보다는 막 뭘 자꾸 흔든다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상호 폭행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럼 그거는 나중에 합의할 수도 있고요. 합의하면 공소권 없음이 되는데 근데 합의가 안 되면 서로 처벌되게 되니까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전미탈 횡령죄로 고소했을 때 그거 말고 폭행죄로 서로 고소해서 서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 감안해서 어떤 판단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몸싸움이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변호사님 말씀해주신 내용들을 좀 참고를 하셔서 결정을 좀 내리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